오늘의 플러스, 연금 환경이 달라지는 지금 노후 전략을 다시 점검해 봅니다. 이영주 연금박사 상담센터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영주입니다. 예, 대표님, 내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확 달라진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네네. 우선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이거부터 짚어주세요. 네, 한 18년 만에 지금 국민연금 제도가 개혁이 돼서 올 2025년 4월에 공포가 됐고요. 그리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동안 이제 국민연금 기금 고갈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이걸 좀 늦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을 시도했는데 안 됐죠. 네.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올해 개정이 돼서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바뀌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내셔야 되는 보험료율이 먼저 올라갑니다. 얼마나 올라가나요? 지금 현재 18년 동안은 소득의 9%를 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내년부터 0.5%포인트씩 매년 올라가서 8년간 계속 올라가서요. 2033년이 되면 13%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를 들면 내가 보험료를 한 달에 9만 원씩 냈다. 이러신 분들은 내년에는 연금액이 올라가는 것 관계없이 내는 보험료를 9만 5천 원 내셔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부터는 10만 원, 10만 5천 원 이렇게 올라가게 돼서 13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9%가 13%로 올라가는 거니까 뭐 퍼센트로 보면은 뭐 그냥 9나 13이나 그냥 큰 차이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네. 거의 내는 돈의 1.5배 가까이 올라가는 수준이죠. 네. 그래서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소득은 변동이 없어도 내는 보험료는 더 올라가신다. 이게 첫 번째 가장 크게 바뀌는 거고요. 그러면 내는 돈은 더 많이 내니까 네. 받는 것도 더 많이 받나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사실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내는 돈은 더 많이 내고 예. 받는 돈은 줄여야지 기금 고갈이 더 늦춰질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연금 개혁 과정에서 내는 돈은 더 많이 내고 받는 돈은 줄이자라고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야 내는 것도 더 많이 내는데 받는 것마저 줄이면 이거는 사실 너무 이제 좀 위험하지 않냐. 그래서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네. 받는 네. 돈은 약간 올리기로 했습니다. 아. 이 받는 돈 연금 수령액을 계산하는 지표가 바로 소득 대체율이라는 지표거든요. 예. 이게 현재 올해는 41.5%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내년 계속 내려가서 40%까지 하락하는 걸로 원래 법이 되어 있었는데 이 법을 개정해서 예. 내년도에는 43%로 소폭 올리는 걸로 이렇게 지금 개정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내는 보험료는 조금 더 올라가면서 8년간 올라가는데요. 받는 연금액은 내년에 소폭 올라가고요. 다음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예. 그대로 이제 계속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는 보험료 훨씬 올라가지만 받는 돈은 큰 차이 없이 약간 올라가는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연금 받는 금액은 어차피 연금 수령하실 때에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체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보험료는 좀 올라가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도 고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돈도 조금은 늘려준다니까. 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그러면 솔직히 이게 노후에 얼마나 기여가 될지 의구심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 네네네. 그런 부분도 배려한 거네요. 그랬는데 어쨌든 이렇게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서 제가 하다 보니까 이게 완벽한 개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네. 그냥 약간의 이제 보완 정도로 한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개혁 전에는 2055년에 고갈된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개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갈 시점은 불과 한 10년 정도밖에 늦춰지지 못했어요. 아. 그러니까 결국은 뭐 2050년에 고갈되냐 60년에 고갈되냐 이 차일 뿐이지 언젠가는 고갈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고요. 네. 근데 뭐 고갈된다고 해가지고 지급을 못하는 상황까지는 아닐 거고 예. 지금처럼 뭐 적립 방식에서 부가 방식으로 좀 바뀌긴 하겠지만 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기금 고갈이 좀 예정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특히 우리 박사님 모신 이유가 가장 네. 큰 이유가 이 뭔가 바뀌기 전에 우리가 꼭 챙겨야 될 것들이 있나 이게 궁금했거든요. 네네. 일단 보험료율이 올라간다. 예. 라고 하게 되면 뭐가 좀 비싸진다. 그럼 예. 우리가 미리 사재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것처럼 좀 국민연금도 네. 미리 좀 챙겨 보셔야 될 게 있거든요. 보험료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를 미리 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네, 뭐 미리 내는 선납 방식은 있는데 예. 이 선납 방식을 하신다 하더라도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보험료만큼 차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를 미리 낸다고 해가지고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먼저 그런 건 사재기한다거나 이건 안 됩니다. 아. 다만 과거에 못 냈던 보험료를 예. 지금 낼 수 있는 추후 납부라는 제도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뭐냐면 뭐 이게 추가 납부라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추가로 더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추후 납부라는 제도거든요. 예.
과거에 국민연금 가입한 이후에 뭐 이제 약간 휴직을 했다거나 실직, 이직 이렇게 해서 잠깐 쉬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기간 있으신 분들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살림을 하는 바람에 주부로서 경력이 단절되신 분들 계시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동안 과거에 연금을 못 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사실 연금 개시 전까지는 언제든 낼 수 있거든요. 내가 지금 50대 주부다. 그러면 지금 낼 수도 있고 연금 개시가 되는 65세 직전까지 앞으로 10년 후에 내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내려고 봤더니 앞으로 계속 보험료가 오르는 겁니다. 이 추후납부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번 달 내시는 보험료 곱하기 과거에 못 낸 기간이에요. 자, 그런데 이 변수를 보시면 이번 달 내시는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시는 것과 내년에 하시는 것, 내후년에 하시는 것이 계속 내는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 하면 9%대로 보험료를 해서 내 연금액을 세팅할 수 있는데 내년 후년에 하게 되면 계속 오른 보험료를 내야 되는 거니까 추후 납부를 하실 분들 네. 이분들은 지금 하시는 게 좋고요. 예. 가능한 빨리 하시는 게 좋고 늦어도 내년까지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 이후에 하시게 되면 계속 더 많은 보험료 내셔야 되는 거고 예. 생각하시는 게 보험료 더 내면 연금액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받을 금액이. 예. 근데 국민연금 그렇지 않고요. 내는 보험료와 받는 연금액은 서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좀 하실 수 있다면 일찍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본인이 추후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이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 못 낸 기간이 얼마인지를 잘 체크를 못 하시잖아요. 네. 국민연금공단 1355 전화하시면 아.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예. 그다음에 공단 전화 안 하셔도 내 곁에 국민연금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앱이요. 국민연금 앱. 내 곁에 국민연금. 예, 그 앱에 들어가서 본인 인증만 하고 들어가시면 본인이 과거에 못 냈던 기간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남자분들은 나는 직장 생활을 꾸준하게 했으니까 과거에 못 낸 기간은 없을 텐데라고 생각하실 텐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88년 이후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대 갔다 온 기간은 추후 납부 가능합니다. 네. 저도 90년대에 군대 갔다 왔는데 그때 한 26개월 갔다 왔거든요. 예. 그거 다 추후 납부했어요. 아. 그러면 연금액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질문도 여쭤봐야겠네요. 네. 연금액을 더 불려서 받을 수 있는 방법들 뭐가 있을 것 같은데요. 추후 납부도 그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네, 국민연금이 사회 제도거든요. 예. 그래서 공부를 하는 만큼 예. 더 받게 됩니다. 아, 재밌네요. 예,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시험 보면 시험이 1등부터 꼴찌까지 정해지지 않습니까? 공부만 열심히 해서 성적 순으로 뭔가 대학을 가거나 이런 제도가 과거엔 있었죠. 네. 지금은 점점 제도가 복잡해지면서 동일한 실력을 가지고도 더 많이 제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 더 좋은 대학을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제도라서 그렇거든요. 국민연금을 좀 잘 공부하시면 뭐 그냥 똑같은 거 내라는 거 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추후 납부제도 먼저 설명해 드렸고요. 과거에 못 낸 기간을 나중에 낼 수 있는 이게 민간 연금이라든가 개인 사금융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도입니다. 아니 과거에 안 냈으면 안 낸 거지. 맞아요. 그걸 지금 와서 뭐 다시 내게해줘. 그죠? 네, 이걸 해주는 제도니까 꼭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방송 들으신 분 중에서 이제 퇴직 연령이 가까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국민연금은 60세까지가 의무 납부입니다. 예. 그러니까 60세 생일이 지나면 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실 필요가 없어요. 네. 야, 지금까지 열심히 내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내도 되니까 좋다라고 생각해서 안 내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 의무 납부만 끝났을 뿐이지 내가 내고 싶으면 더 낼 수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법적으로 내가 꼭 의무사항으로 지켜야 되는 거 끝난 거지. 그렇죠. 내려면 더 낼 수 있다. 네네네. 안 내실 수도 있는데 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내가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 그런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수단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노후 준비 대책 중에 가장 좋은 게 국민연금이거든요. 그래요? 물론 이제 20, 30대 젊은이들에게는 뭐 기금 고갈되니까 이게 하냐 마냐에 대한 이제 갑론을박이 있지만 예. 사실 5, 60대에게는 국민연금이 제일 좋은 제도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60대가 되니까 더 이상 안 내도 되잖아요. 예. 대신에 임의 계속 가입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건 뭐예요? 60세 이후에도 예. 납부 의무는 없지만 계속 연금 받기 전까지 보험료를 더 자발적으로 낼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내가 예를 들면 64세 연금을 받는다. 그럼 60세부터 64세까지 4년간 더 불입을 하시게 되면 네.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예. 이게 이미 계속 가입으로 낼 수 있는 최한도가 64세까지입니까? 네, 연금 받기 직전까지 내실 수 있고요. 사실 64세 넘어도 낼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그때는 연금을 개시하고 나서 연기연금 하시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굳이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이 임의계속 가입 제도 관련돼 가지고 하나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꾸준하게 더 내시면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직장인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 60세까지는 회사가 절반 내줬잖아요. 네.
근데 60세 이후부터는 납부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예. 회사도 직원을 위해서 더 내줘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물론 60세에 이제 퇴직하시게 되면 뭐 직장에서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계속 그 60세 이후에도 직장에 있다 하더라도 60세 생일이 지나면 회사가 더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온전하게 전액 9%를 다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회사가 절반 내줄 때는 좋았는데 이건 지금은 내가 다 내야 되니까 좀 손해보는 느낌이 있으시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계속가입자들은 굉장히 좋은 제도고 9% 내시면 연금액이 많이 올라가니까 혹시 내가 이제 납부 의무가 끝나가시는 분들도 근데 임의계속가입자들은 특징이 있는데요. 납부 의무가 끝나면 더 이상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를 급여에서 떼가거나 청구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해야 되군요.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정말 60세 되는 다음 날 전화하셔가지고 나 이거 다음 달부터 통장에서 빼가 주십시오. 네. 자동이체 하셔야 되고요. 네. 통장 잔고가 비어 있으면 안 가져가기 때문에 네. 뭐 안 납부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연체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냥 안 낸 걸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임의계속가입기간은 내가 안 냈다고 해서 나중에 추후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대상이 되신 분들은 빨리 신청해서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 말씀 들으니까 확 느낌 오는데요. 원래 금융기관이 본인이 손해 날 것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안 챙기는데 그렇죠. 네네. 국민연금도 이미 계속 가입해서 더 납부하겠다는 거 안 챙기는 거 보니까 손해군요. 그럼요. 네, 굳이 의무가 아닌데 뭐 달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안 네. 내면 네 손해인데. 그래서 예. 그러니까 통장에 꼭꼭꼭 채워 넣으셔가지고 잘 납입을 하셔야지 연금액이 늘어가는 제도입니다. 혹시 이게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네. 60세까지 의무가입 말고 64세까지 추가로 계속가입으로 내면 네. 낸 금액에 비해 얼마를 더 받게 된다든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뭐 한 달에 뭐 직장생활 꾸준하게 좀 잘 하셨던 분들이 네. 한 달에 50만 원씩 지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계시거든요. 예. 최고 구간이 지금 현재 57만 원까지 나오고 있는데 예. 뭐 50만 원씩 만약에 임의계속 가입을 계속해서 예. 1년에 600만 원이죠. 네. 그러면 4년간 더 낸다. 그러면 64, 24, 2,400만 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4년간 거죠. 더 임의계속 가입을 통해 내실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한 2,400만 원 정도 내신다면 구간에 따라 약간 다른데요. 연금액이 대략 한 달에 한 18만 원에서 20만 원 가까이 올라갈 겁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총 1,000만 원 내시면 예. 연금액이 한 8에서 10만 원 정도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제 이러면 이제 짱구를 올리실 예. 필요가 있습니다. 예. 내가 1,000만 원 더 냈는데 한 달에 연금액이 10만 원 올라간다. 예. 이러면 10만 원씩 매달 받는 거니까 100개월만 받으면 1,000만 원 원금 회수가 되거든요. 그렇네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한 100개월이니까 한 8년에서 10년 정도 받으면 원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64세부터 연금 받아도 74세까지만 사시면 본전은 뽑네요. 뽑습니다. 예. 84세까지 사시면 원금의 2배 받는 것이고 그렇네요. 94세까지 사시면 원금의 3배 받는 거예요. 이거 이미 계속 가입 계속 해야겠는데요. 네. 이 임의계속 가입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구조가 이렇게 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반 개인연금하고 비교해 봐도 개인연금이 원금을 다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15년 정도 걸립니다. 예. 그런데 국민연금은 10년 안팎이면 다 원금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국민연금이 유리하고요.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일찍 돌아가시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또 이제 국민연금이 계속 앞으로도 또 개정을 할 테니 네. 이것도 약간 수정은 또 있겠네요. 그렇죠.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조정이 될 거고요. 지금 정년 연장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정년 연장이 되면 국민연금법도 같이 만약에 개정된다면 뭐 65세까지 더 내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지금 국민연금 관련해서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가 이제 국민연금을 일찍 받느냐, 늦게 받느냐에 대한 이슈도 되게 있거든요. 요즘 그걸 진짜 많이 여쭤보십니다. 네. 그 이유가 AI 때문에 아무리 봐도 네. 내가 조기 퇴직할 것 같다. 네. 근데 연금 받으려면 나이가 아직 그 뭐랄까요? 기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네. 이거 미리 받을 수 있느냐? 이거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국민연금은 5년 당겨받을 수 있는 조기 수령 제도가 있고요. 5년 늦춰받을 수 있는 연기 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내가 기간을 선택할 수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일찍 받으시게 되면 6%씩 감액된 금액을 계속 지급하기 때문에 예. 100만 원 받을 사람이 1년 당겨 받으면 94만 원씩 평생 받는 것이고요. 네. 5년을 다 당겨 받게 되면
30만 원 감액된 70만 원밖에 못 받아요. 아, 대신에 1년 늦춰 받으면 7.2%씩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100만 원 받을 사람이 1년 늦추면 107만 2천 원이 되고요. 5년을 다 늦추게 되면 36%가 업이 된 136만 원 평생 받게 돼요. 이 기울기 자체가 감액 비율과 증액 비율이 굉장히 크거든요. 크네요. 그래서 사실 일찍 받는 것보다 연기하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이것도 국민연금이 알아서 챙겨주는 거 아닌 거죠? 네, 이건 본인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뭐 정말 내가 오래 못 살 것 같다. 예. 그다음에 소득이 당장 없다. 이러신 분들은 일찍 당겨 받으셔야 되겠지만 예. 조금 여유가 있으시다면 다른 자산을 쓰시는 게 훨씬 나아요. 네. 국민연금은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올라가기 때문에 늦춰서 받으시고 그리고 평균 수명 80세까지만 사시면 본전 다 뽑습니다. 아, 평균 수명 80세까지만. 예. 네. 물론 이제 지금 AI 이런 것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일찍 퇴직해서 돈이 필요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60세가 연금을 당겨 쓸 나이는 아니다. 아, 이제는. 예, 그때는 혹시 회사를 일찍 나오신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일을 하셔서 소득을 만들어내는 시기지 연금을 당겨 쓰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 이후에 노후가 더 빈곤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구직시장 보면 가장 적극적인 분들이 진짜 60대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60대가 진짜 연금을 받을 시점이 아니고 내가 지금은 국민연금을 더 늦추더라도 다른 자구책을 마련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요즘은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 붙는 맞벌이 가정들 많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되면 결국 두 사람이 따로 2명분을 받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각각 자기 걸 받는 겁니다. 네. 뭐 부부라고 하지만 연금 입장에서는 각각이 남남이기 때문에 그냥 뭐 남편이 국민연금 열심히 부으셨으면 남편이 받는 것이고 또 부인이 본인 건 열심히 부으셨으면 본인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부부가 같이 받는다고 뭐 중복이 안 되고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지 않고 각각 받는 건데요. 다만 부부가 연관이 있는 경우는 언제냐? 네. 생전에는 아무 관계 없고 자기 걸 자기가 받는 거죠. 네. 그때 한 분이 돌아가시면 이제 네. 그때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발생합니다. 그게 내가 사망하게 되면 내가 받던 연금의 한 50에서 60%를 유족에게 줄 수 있는 유족연금이 발생하거든요. 예. 근데 내가 만약에 유족은 범위가 있는 게 첫 번째가 배우자고요. 예. 두 번째가 25세 미만 자녀, 세 번째가 60세 이상 부모님인데 예. 뭐 자녀들은 대부분 컸을 거고 예. 부모님은 돌아가셨을 확률이 높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유력한 유족이 배우자가 됩니다. 네. 근데 배우자가 없으면 끝입니다. 내가 받다 죽으면 끝. 네. 근데 배우자가 있으면 내가 받던 연금의 50에서 60%를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이죠. 왜 다 안 줍니까? 50에서 60만 주는 게. 원래 주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런가요? 내 연금은 내가 받다가 죽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아. 뭐 당신 연금은 당신이 받다가 죽으면 끝인 거고. 근데 이제 국민연금이라는 게 사회복지제도이기 때문에 예. 유족연금 제도가 있어요. 아. 원래는 개인 민간 상품에는요 남은 금액만 돌려주지 내 연금을 배우자에게 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국가의 사회복지제도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됐을 때 국민연금 초창기에 대부분 남편들이 외벌이였잖아요. 그렇죠. 남편들은 국민연금이 있는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면 부인은 연금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부인들의 근로하지 않는 일하지 않는 부인들의 어쨌든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서 유족연금이 도입된 겁니다. 네. 근데 유족연금이 이렇게 좋은 제도지만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게 되면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은 맞벌이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부인께서 국민연금이 본인 연금이 또 있어요. 예. 그럴 때는 유족연금과 중복 수령은 할 수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 연금도 있고 배우자가 사망해서 배우자의 유족연금도 같이 받게 되는 경우에 둘 다 받을 수는 없고 예.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야 돼요. 아, 선택이군요. 네, 선택. 무조건 내게 있으니까 배우자 걸 못 받는 게 아니라 네. 더 큰 걸 받으면 더 되는 큰 거네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야, 이것도 유용한 꿀팁이네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처음에 이 제도가 도입된 초창기는 외벌이 가구가 많았기 때문에 도입된 것 같은데 요즘처럼 맞벌이가 아주 일반화된 상황에서는 조만간 이 제도도 없어질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유족연금이라는 것이 예. 또 맞벌이도 하지만 외벌이이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또 그렇긴 제도가 되는 하죠.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사망 시점에 또 어떤 상황인지 달라지기 아. 때문에 유족연금은 사실 복지제도로서는 반드시 좀 있어야 되는 제도라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면 폐지에 대한 논의는 없는 걸로. 네, 오히려 조금 유족연금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것 오히려. 같아요. 제도적으로 지금 유족연금 받다가 또 재혼하시면 못 받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제도적인 부분도 좀 보완을 지금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연금 나중에 받을 때 소득세 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뭐 소득 공제를 못 받았던 전업주부라든가 소득이 적었던 분들 연금 받을 때 이때도 똑같이 세금을 뗍니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하시는 거에 대해서
연말에 소득공제 세금 환급 받거든요. 예. 이거 되게 중요한 팁입니다. 네. 근데 이제 매달 보험료 내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추후납부 하시잖아요. 네. 추후납부 내가 올해 지금 한 3천만 원 하신 분 계세요. 네. 3천만 원 전액 소득공제 받습니다. 아,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엄청나네요. 챙기셔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다 그렇듯이 세금을 환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냥 해주는 게 아니죠, 국가가. 지금 환급해 줬으면 나중에 연금 탈 때 세금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늦춰주는 과세 이연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올해 소득공제 받으셨으면 연금 탈 때 그 부분은 세금 내셔야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주부나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올해 소득공제 못 받아요. 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도 내가 무슨 세금을 낸 게 있어야 돌려받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러면 소득공제 못 받는다고 좀 안타까워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소득공제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 탈 때 과세하지 않습니다. 아, 이것도 진짜 꿀팁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돌려받았으면 나중에 내는 것이고 지금 안 돌려받았으면 나중에 안 내는 건데 그래도 소득공제의 특성상 지금 돌려받는 게 조금 더 유리하긴 하죠. 네. 오늘 대표님 통해서 배우는 지식은요. 네.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혜택을 계속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짜리 팁입니까? 이야, 대단합니다. 앞서 1부에서도 여러 꿀팁을 주셨는데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야, 국민연금이 상품으로서 정말 좋은 상품이구나. 수혜받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상품이 됐던 가장 큰 이유들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법에 이런 구절이 있었던 건데 소득 분포의 개선, 그러니까 양극화 해소에도 국민연금이 기여한다라고 해서 그렇죠. 네.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으로 연금 받는 게 아니라 다른 나보다 좀 소득이 높은 사람 돈도 풀링해서 나에게도 혜택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연금이 소득 재분배 구조를 갖고 있어요. 네. 약간의 이게 세금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래서 많이 버시는 분들은 많이 냅니다. 예. 적게 버시는 분들은 적게 내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연금액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비슷하게 나눠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높은 금액을 내시는 분들은 낸 돈에 비해서 가성비가 약간 떨어지긴 해요. 예. 그리고 적게 내시는 분들, 최저 금액 9만 원 내시는 분들은 낸 돈 대비 연금액이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면 10만 원씩 10년 내면 20만 원씩 평생 받는 구조가 나오니까 예. 굉장히 이런 수익률이 좋아지는 구조가 나오죠. 이게 이제 소득재분배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적게 내시는 분이나 많이 내시는 분이나 개인연금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지금 현재 뭐 젊으신 분들은 뭐 아직 미래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5, 60대 분들은 노후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1순위는 국민연금으로 일단 설계부터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내가 낸 돈으로만 수령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소득 분포 개선의 효과도 네. 있기 때문에 뭔가 더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걸 여쭤봤던 이유가 네. 이제 노후 생활비는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서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그럼 가족 수에 따라서 노후 생활비 자체가 달라질 텐데 네. 혹시 국민연금 제도 안에서도 네. 가족 수에 따라서 연금액이 달라집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나중에 연금 받을 때 부양가족 연금액이라 그래서 예.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연금액을 조금 더 드리는 제도는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이게 배우자가 있으면 30만 원, 네. 자녀가 있으면 20만 원 네. 주거든요. 그럼 배우자 하나에 자녀 한 명이면 50만 원 받아? 라고 생각했는데 연간 50만 원이고요. 아, 연간. 예. 그다음에 그 배우자가 부양 가족이어야 되기 때문에 예. 소득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아, 그렇겠네요. 자녀도 25세 미만이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65세 연금 받을 때 25세 미만 자녀가 있거나 뭐 그런 경우 별로 없기 때문에요. 실제로는 있긴 하나 뭐 세상에 되신 분들은 받고 있지만 그렇게 뭐 큰 금액이 나오는 제도는 아니다. 네. 지금까지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국민연금은 어떤 사회의 공적 그 기여를 위해서 설계된 거고 대신 그 단위가 철저히 개인 단위로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예. 이해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국민연금 말고 우리가 그게 좀 뭔가 미진할 것 같으니까 개인연금들도 가입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걸 좀 여쭤볼게요. 네. 개인연금과 관련해서도 뭐 올해 안에 뭐 법과 제도가 바뀌어서 꼭 체크해야 될 거 있습니까? 사실 연금 중에서는 제일 좋은 게 국민연금이고 국민연금도 체크사항 일부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국민연금을 무제한 가입할 수 있으면 되게 좋아요. 예. 근데 국민연금은 안타깝게도 한도가 딱 정해져 있어서 더 할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지금 평균 실질 소득 대체율이 한 25%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노후에 필요한 소득의 한 20%에 30% 정도만
국민연금, 공적연금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결국은 나머지 노후에 필요한 소득의 60, 70%는 개인 스스로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특히 이제 개인연금이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좀 이제 기본적인 정의부터 좀 헷갈리신 분들이 계세요. 개인연금 개인 스스로 준비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연금저축이나 IRP처럼 연말정산 때 그 세금 환급받는 연금 있잖아요. 예. 예, 이런 거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개인연금, 사적연금에 속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연금을 가입할 때 세금 환급을 받지 못하지만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는 비과세 연금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연금 보험 상품들인데 예. 이두 가지를 잘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일단 첫 번째 지금 12월이지 않습니까? 예. 12월에는 가장 많이 또 챙겨 보셔야 될 게 연말정산 챙겨 보셔야 되잖아요. 연금 저축과 IRP를 가입하신 분들은 연말정산 혜택 받거든요. 예. 그래서 연금 저축, 그러니까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에서 가입하신 연금 저축 가입하신 분들은 연간 600만 원까지 납입하시게 되면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 환급받고요. IRP를 가입하신 분들은 연금 저축도 있고 IRP도 있다. 그러면 추가로 IRP에 300만 원 더 넣으시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예. 연금 저축은 없고 IRP만 있다. 그럼 900만 원. 하여튼 1인당 합산해서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을 하시게 되면 예. 여기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혹시라도 내가 지금 1년 1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낸 금액이 별로 없거나 내긴 냈는데 한 300만 원밖에 못 냈거나 이러신 분들은 연말에 내가 세금을 좀 더 환급받아야 되겠다. 그러신 분들은 12월 말일까지 네. 그 해당 계좌에다가 입금만 하시면 돼요. 아, 입금만. 입금만. 예. 입금하면 세액공제 혜택은 완성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럼 얼마를 돌려받냐? 소득에 따라 약간 다른데요. 예. 근로소득자 기준으로는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 예. 그러니까 약간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예. 납입한 IRP 계좌에 납입한 금액 곱하기 16.5%를 돌려받습니다. 예. 세금 환급 받으니까요. 예를 들면 내가 900만 원 다 냈다. 그럼 150만 원 환급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네요. 괜찮아요. 크네요, 이것도. 네, 괜찮아요. 예. 그리고 5,500만 원이 넘으시는 분들은 약간 예. 고소득자니까 이분들은 13.2% 환급 받습니다. 네. 어쨌든 소득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이런 부분 환급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연말정산 내가 세금 관련해 가지고 올해 좀 세금 많이 토해낼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말일까지 연금저축 IRP 계좌 챙겨서 넣으시면 환급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비과세 연금 이런 것들도 연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수익률이라는 게 또 정해져 있는 연금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계속 지금 금리 인하 얘기들이 1년 내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연말에 상품 개정을 앞두고 있는 연금 상품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챙겨 보셔서 미리 어차피 연금 준비할 거면 내년에 미루고서 하시는 것보다 올해 하는 것이 연금액도 좋아지고 상품도 좋아지고 세금 환급도 받고 이런 혜택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마 요즘 우리 대표님 여기저기서 만나면 요즘 투자나 돈 얘기들이 당연히 많이 오고 가니까 많은 상담도 하실 것 같아요. 네. 대표님께 연금 상담을 구하는 분들 요즘은 가장 큰 고민이 뭡니까? 일단 좀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연금을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 이분들은 사실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지신 거예요. 예. 연금 상담을 오시는 연령층은 사실 20, 30대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찍부터 상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근데 원래 우리가 건강할 때는 건강 안 챙기잖아요. 아, 예. 이해했습니다. 네, 그렇죠. 병원 가시는 분들은 전부 다 몸이 아플 때까지.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20, 30대들은 연금을 준비해야 되지만 사실 연금에 대해서 직접 상담을 받거나 이런 케이스는 별로 없고요. 네. 40대, 50대쯤 돼가지고 이제 급해지거나 좀 지금 이제 압박이 왔을 때 그때 준비해 오시는데 사실 이때 와가지고 이제 준비하실 때 보면 연금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한 거예요. 예. 최근에 물가도 오르고 있고 또 노후에 생활비도 증가하고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사실 뭐 거의 안 쓰고 안 먹고 사셨기 때문에 크게 큰 돈이 필요 없이도 사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예.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한 달에 많은 생활비를 준비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버는 돈도 좀 빠듯하고 애도 키우고 집도 마련해야 되는데 연금 준비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더 적은 금액으로 더 많은 연금 받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50대, 60대 넘어서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최근에 상담하면서 좀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이제는 연금 가입 설계가 아니라 연금 인출 설계를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연금들을 잘 예. 뺐을 것인가. 예. 우리 연금 인출 관련해서
자, 다들 이제 한 번도 경험이 없으니까 네. 모르시는 게 뭐냐면 뭐 65세가 되면 내가 모든 연금을 다 같이 이제 개시해 가지고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음. 65세가 됐다고 해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여기 땅 이제 일은 난 더 이상 안 해. 연금 뺐어 이게 아니고요. 예. 그때 상황 봐서 내가 갖고 있는 수많은 연금 중에서 무엇을 먼저 개시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고민하시게 돼요. 예. 그 중에서 좀 안 좋은 연금들을 먼저 빼쓰고 예. 좋은 연금들은 조금 더 연기시키는 이런 방법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런 두 가지 상담을 제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야, 연금을 진짜 어느 나이가 됐다고 해서 저도 그런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네. 65세 이상 되면 연금 나오면 이제 그거로 어떻게 생활하고 이런 막연한 생각들 했는데 그걸 그렇게 수능적으로 따를 게 아니었군요. 그럼요. 예. 이게 지금은 연금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준비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그 책에도 쓰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100세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네. 평생 월급 500만 원은 만들자. 평생 월급 500만 원. 이 얘기를 꾸준하게 드리고 있어요. 예. 이게 제가 책을 한 10년 전에 썼는데 그 당시에는 평생 월급 500만 원, 연금 500만 원 매달 받아야 된다. 이걸 만들자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막 말도 안 된다. 지금 뭐 버는 돈이 500만 원이 안 되는데 어떻게 500을 나중에 연금으로 받냐. 근데 이제 그 시간이 흐르면서 물가도 상승하고 또 사람들의 생활 수준도 높아지면서 이제는 사실 500만 원도 그렇게 충분한 금액은 아니다. 그럴 수 있죠. 예. 라는 얘기를 예. 많이 합니다. 예. 특히 이제 서울 시내에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뭐 종부세, 건보료 고지서가 날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거 보면 그냥 먹고 사는 비용 말고 그냥 국가에 내가 내야 되는 비용만 가지고도 한 달에 수십만 원, 맞아요. 연간 수백만 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는 사실 우리가 좀 노후 준비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네. 그 당시 책 쓰셨을 때 500만 원 연금 소득 만들자. 그 네. 500만 원을 산출한 나름대로 근거 기준이 뭐였을까요? 일단 뭐 딱 정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제가 한번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노후에 기본 생활비가 들어가잖아요. 네. 의식주. 의식주. 네. 그래서 뭐 그거는 의식주를 하기 위해서 내가 먹고는 살아야 되는 것이고 네. 옷도 입어야 되는 것이고 또 뭐 집에 관리비도 내야 되는 네. 것이고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그게 뭐 여러 가지 연구소 발표, 뭐 KDI도 마찬가지고 발표를 보니까 그래도 못해도 한 달에 한 150에서 200은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이건 그냥 먹고 사는 비용만. 네. 그러면 먹고 사는 비용만 200만 원 이외에 또 뭐가 들어가나 봤더니 두 번째로 품위 유지비가 들어가요. 아, 품위 유지비요. 품위 유지비. 이게 젊은 사람들은요. 예. 만 원짜리 청바지만 입어도 이쁩니다. 예.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볼품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좀 피부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관리 비용이 들어가요. 네.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가족들끼리 식사하는데 가가지고 밥값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품위 유지비예요. 예. 네, 나이 드신 어르신이 밥값 안 내고 있으면 또 그것도 참. 네, 그것도 약간 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도 한 달에 최소한 100만 원 이상 필요한 것이고. 아. 그다음에 나이가 들면 건강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건강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예. 이렇게 뭐 생활비와 품위 유지비, 건강 관리비를 합쳤을 때 예.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적게는 3,400이었다고 거고 아유. 뭐 여행도 좀 다니시고 예. 운동도 하시고 이러시려면 한 4,500은 들어가더라. 네. 그래서 이렇게 500만 원 정도 책정한 거거든요. 야, 저는 말씀 듣기 전에 월 500만 원이면 야, 이건 뭐 자주 해외도 가고 그런 금액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럼요. 네. 딱 기본적인 생활 수준에서 약간 그래도 빠지지 않는 것만 하는데 500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오.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500만 원 어떻게 만들어? 예. 생각하시죠. 또 저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상한 얘기 하고 있네. 나는 지금 뭐 그렇죠. 물론 시골에 사신다면 예.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으로 충분히 살 수 있지만 우리가 서울 수도권 사신다면 그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근데 월 500만 원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가요? 사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 대부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게 국민연금의 이제 3층, 4층 탑을 쌓는 거거든요. 네. 국민연금 3층 연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또 주택연금까지 하면 4층 연금이 예. 되는데요. 이거를 차근차근히 쌓으신다면 누구나 가능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 국민연금을 꾸준하게 불입해 오신 지금 50대 직장인들의 네. 평균 연금 예상 수령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입니까? 보통 150만 원이 넘어갑니다. 와, 많네요. 국민연금만. 이건 사실 50대 이상 분들에 해당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제가 말씀드렸죠. 20, 30대는 지금부터 더 꾸준하게 준비하셔야 되는 것이고. 나름 대응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5, 60대를 지금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예, 세대만 가지고도 예. 보는 거예요.
근데 국민연금을 더 잘 부으신 분들, 예. 직장 생활을 정말 88년부터 꾸준하게 하신 분들은 200만 원 넘습니다. 예. 엊그제 뉴스 보니까 국민연금 수령액 300만 원 넘으신 분이 출연했어요. 부럽네요. 네. 근데 그분이 별걸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 88년부터 꾸준하게 직장 생활을 해오신 분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기본적으로만 하셨어도 150만 원, 200은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네. 혹시 내가 150만 원이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우리 일부에서 살펴봤듯이 국민연금 추후납입부터 추후납부라든가 해서. 이런 걸 활용하시면 예. 지금 100만 원밖에 안 돼도 150만 원 이상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국민연금으로 150만 원 만드시고요. 네. 그다음에 퇴직금이 있습니다. 퇴직금. 퇴직금도 마찬가지. 네. 내가 뭘 한 게 없어요. 예. 그냥 직장만 열심히 다니면 퇴직금이 쌓이는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퇴직금이 부족한 이유가 중간에 이것저것 하느라고 중간 정산 받았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근데 그것만 조금 이제 덜 하셨거나 잘 쌓으신 분들은 퇴직금 적게는 1억, 많게는 2억. 예. 최근에 뭐 유로금까지 받아 나오신 분들은 거의 3, 4억 받아 나오시더라고요. 예. 자, 퇴직금 1억에서 2억 정도만 쌓으시면 이것도 나중에 월 100만 원 연금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꾸준하게 평생으로 받는 구조로 만들 수 있거든요. 예. 자, 그러면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은 내가 뭘 한 게 없어요. 그렇네요. 직장 생활 열심히 했는데 250만 원 해결되는 겁니다. 예. 만약에 맞벌이였다. 예. 끝났어요. 월 500. 끝났네요. 네. 와. 근데 이제 맞벌이를 못 하셨거나 내가 외벌이였다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 기본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준비가 어려웠다는 얘기하신 분들은 그만큼 직장을 많이 이직했거나 여러 가지 좀 이제 사유가 있었던 분들인데 우리가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만 제대로 관리해도 250만 원 가능해요. 네. 여기다가 개인 연금 저축이나 IRP, 개인 연금을 추가로 하셨다면 여기서도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만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주택연금이에요. 네. 내 집을 담보로 연금 받는 거거든요. 주택연금 얼마 받냐면요. 시세 기준으로 지급을 합니다. 시세, 네. KB 시세, 예. 한국부동산원 시세 기준으로 하는데 70세에 가입했을 때 시세 1억당 월 30만 원 평생 받습니다. 1억당 월 30만 원이요. 네. 오, 이것도 그러면 굉장한 금액이. 근데 이 집에 살면서 받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내가 뭐 10억짜리, 20억짜리 집은 가입도 안 되고요. 예. 10억짜리 집도 필요 없고요. 5억짜리 집에만 산다 하더라도 예. 그럼 150만 원. 150만 원 받는 거예요. 예. 평생 받습니다. 예. 자, 그럼 국민연금 150만 원, 퇴직연금 100만 원, 주택연금 150만 원이면 이미 400이고요. 그렇네요. 개인연금 좀 더하면 올라가는 것이고요. 맞벌이 했다. 그러면 뭐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윤택해지네요. 윤택해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쥐고 있으려고 하고 아. 통장에 1억 있는데 저거는 내가 어떻게든 뭔가 좀 쥐고 있어야 이런 생각하시니까 연금으로 부족한 것이고 예. 집도 마찬가지예요. 이 집을 어떻게든 내가 좀 자식한테 주고 가야 되겠거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연금화를 못하는 것이지 누구나 다 연금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면서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쌓아보시면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500만 원씩 평생 쓰다 갈 수 있는 구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올 수 있습니다. 네. 하나씩 좀 추가적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구조는 직장 생활을 별탈 없이 네. 꾸준히 해온 사람들은 굉장히 청사진이 보입니다. 네. 근데 지역 가입자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지 못하셨거나 네. 자영업 하셨거나 그렇죠. 프리랜서 이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예. 이분들은 국민연금도 굉장히 적으세요. 중간에 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거 추후납부 통해서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늦지 않으셨다면 지금부터라도 IRP 계좌, IRP가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이라고 해서 개인 퇴직 연금 계좌입니다. 예. 그러니까 직장인분들은 퇴직금을 가지고 계시지만 자영업하신 분들은 퇴직금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셀프로 하셔야 돼요. 셀프로. 아, 셀프로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은행이나 증권사 가셔서 만드셔가지고 거기다 개인적으로 불입하셔야 됩니다.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하시면 세액공제도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한번 기준을 만드시는 거예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퇴직금이 1년에 한 달치 월급이 퇴직금입니다. 예. 그러면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도 마찬가지 1년에 한 달치 소득은 퇴직금으로 적립해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노란우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노란우산 공제 같은 거 가입하시게 되면 이게 자영업자들의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이제 퇴직금이라고 하는데 그거 꾸준하게 불입하시면 얘는 또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상품으로 셀프로 네. 개인적인 연금을 좀 준비하실 필요가 있어서 예. 이걸 목표로 해가지고 여기서 내가 1억, 2억 만들어서 나중에 한 달에 연금 한 100만 원씩은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좀 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나이도 들고 뭐 연금 준비한 건 없는데 목돈이 있다. 네. 한 5천만 원, 1억 있다.
뭐 이걸로 주식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주식이라는 게 해봐서 알겠지만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또 수익이 날 때도 있고 손실 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젊으신 분들이라면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하셔도 되는 거지만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시다면 목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예. 일시납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일시납 개인연금이요. 예. 이건 목돈을 한 번에 맡기고 예. 일정 기간 동안 불렸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평생 받는 구조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군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 보신다면 누구나 다 충분히 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할 수 예. 할 것 같습니다. 네. 야, 이 일시납 개인연금 이것도 참 많은 분들이 도움받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에 고민하기 시작한 시점이 나이가 좀 지긋할 때쯤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네. 지금부터 뭐 납입할 수 있는 상품이 뭐 얼마나 좋은 게 있겠어 생각할 수 있었는데 네. 일시납으로 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니 그렇죠. 이건 도움 되겠네요. 네네. 그다음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주택연금인데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초고가의 주택들은 주택연금에 가입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예, 현재 기준으로 공시가격 12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공시가격. 예, 주택은 가입이 안 됩니다. 예. 내가 보유한 주택의 총 공시가격 합계액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사실 비싼 집 사시는 분들은 무슨 주택연금 필요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강남엔 그런 분도 계세요. 나는 돈도 없는데 강남에서 그냥 30년간 살았어. 네. 그래서 집값만 올랐다. 내 집값이 일단 3억인데 지금 30억이 됐네. 예. 그렇죠. 근데 돈은 하나도 없어. 예. 자, 이분들은 지금 연금도 없기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해야 되지만 안 되거든요. 예. 그 어쩔 수 없이 뭐 강남에 집 팔고 외곽으로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해요. 현재 기준으로는 12억이 초과가 되면 안 되고요. 네. 그 이하인 집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강남에 사시는 진짜 현금은 없는데 살다 보니 집값만 올랐다. 이런 분이 지금 나이가 뭐 한 65세 넘어서 외곽으로 이사 가서 주택연금 가입해서 네. 뭐 그 해당되는 네. 그 주택을 사 가지고요. 네, 네. 그럼 바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바로 오. 가능합니다. 이제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예. 현실적으로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내가 살았던 공간을 떠나기가 못 쉽지 않은 떠나요. 거죠. 맞아요. 네. 그럼 그런 분들은 대안이 없는 거네요. 네, 사실 대안이 없어요. 그러면 주택연금에서는 실거주 여부는 안 보나요? 실거주 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조건이 55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예.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되고요. 예. 반드시 실거주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내 집에 살면서 연금 받는 것이지 예. 내가 월세 주고 있는 집이라든가 투자하고 있는 집은 안 되고요. 아. 다만 실거주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뭐 그건 뭔가요? 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뭐냐면 예. 몸이 안 좋아서 네. 요양원에 가시는 경우, 예. 그다음에 자녀 집에 가서 자녀에게 또 이렇게 부양을 받으면서 사시는 경우, 이런 경우에 예외 사유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법이 바뀐 게 뭐냐면 실버타운 가시는 경우도 실거주 예외 사유에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그것만 이용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내가 집이 예를 들면 5억이에요. 이 집에 주택연금 받습니다. 예. 150만 원 받잖아요. 예. 그리고 이 실버타운을 갑니다. 예. 실버타운 갔더니 한 달에 한 2, 300 내라는 겁니다. 돈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집이 비잖아요. 예. 내 집에 월세를 놓으면 됩니다. 아, 그럼 실버타운에 들어간 돈이 나오는군요. 그렇죠. 주택연금 받고 월세까지 받으면서 그 돈으로 실버타운 가시면 돼요. 아. 네. 그런 방법도 가능하니까 주택연금 잘 활용해 보시면 노후를 좀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연금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거 걱정하시더라고요. 혹시 연금 소득 때문에 내가 다른 어떤 공적인 혜택 받는 거, 네. 그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거나 다른 연금이나 복지 혜택을 받는 게 탈락될까봐 네, 네. 걱정하시는데. 그런 질문이 굉장히 많으시죠.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금을 먼저 늘리시는 게 좋다. 음. 예, 복지 혜택이 감소된다 하더라도. 네, 네. 왜냐하면 뭐 내가 연금액이 10만 원 늘어나는데 복지 혜택이 10만 원 감소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네.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노후에 소득이 2천만 원, 연간 2천만 원 이상 넘으시게 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됩니다. 네. 아. 지금 이제 관심이 있으신 게 건강보험료잖아요. 예. 이 직장 다닐 때는 소득에서 띄고 받기 때문에 사실 잘 몰라요. 예. 근데 퇴직하고 나면 지역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주택에 대한 건강보험료도 나오고 이제 부담이 커지는 예. 거죠. 건강보험료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봤더니 내 자녀가 직장 다니는데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료를 안 내는 거예요. 예. 그 자격 기준이 좀 있습니다. 그중에 소득 기준이 연간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안 돼요. 음. 국민연금을 한 달에 200만 원씩 받으면 연간 2천만 원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냐? 내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국민연금을 냈는데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해서 보험료를 내야 돼. 네. 그래서 국민연금 받는 수령액을 연간 2천만 원 이하로 줄이려고 예. 오히려 깎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자, 물론 실제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돼서 줄일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2천만 원 미만으로 줄여놨는데 예. 갑자기 내년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인상이 돼요.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 연동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깎아놔 봐야 소용없네요. 1, 2년 혜택 받는 것이고 예. 결국 나중에 내시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좀 뭔가 이런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줄이거나 연금을 감액하는 행위는 소탐 대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혜택 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연금 수령액 자체를 늘리는데 초점을 둬라. 그럼 뭐 이게 연금은 결론이네요. 평생 받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예, 평생 받는 걸 줄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해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평생 받는 연금액이 요즘처럼 이제 앞으로 인플레이션 시대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때 네. 인플레이션 효과만큼 같이 올라줘야 되는데 네. 그게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나요?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 연동해서 지급되지만 네. 사실 개인연금은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 개인연금들은 방어를 못하냐? 그렇지 않고 개인들이 방어하는 방법이 지금 수십 년간 어떻게 해왔냐면 네. 수십 년간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들 중에서 노후를 사시는 분들이나 자산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 거지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가 수익률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올리는 겁니다. 물가가 3% 오르면 내 수익이 5% 6% 난다면 방어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연금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이 날 수 있는 연금인지를 먼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이게 더 중요해요. 정액 저축이 아니라 정률 저축하셔야 됩니다. 정률이요? 네. 예를 들면 뭐냐면 내가 한 달에 뭐 준비를 하는데 한 달에 10만 원씩 하겠다. 예. 근데 10만 원씩 30년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예. 30년간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30년 후에도 10만 원씩 내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지금 내가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내고 있다면 소득이 200만 원 올라가면 20만 원 내야 되는 것이고 예. 300만 원 벌면 30만 원 내야 되는 것이고 소득이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정률로 저축하고 정률로 투자하는 방법. 네. 이런 것이 결국은 화폐 가치를 이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두 가지 수익률 올리는 방법과 정률로 저축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같이 쓰시면 네. 대부분의 금융 상품이 예. 물가 상승률, 화폐 가치 문제는 해결됩니다. 네. 야, 오늘 우리 모두가 곧 노인이 될 시대에 네. 꼭 필요해서 알아야 될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연금 진짜 아는 만큼 혜택 받을 수 있네요. 그럼요. 네. 예. 지금 사실 연금에 대한 좀 관심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조금 더 관심 가져 보시면 네.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사실 연금을 준비하는 것이 개인적인 노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연금은 결국은 다 쓰는 자산이지 않습니까? 네. 이 부동산하고 자산의 본질이 달라요. 네. 그래서 연금을 많이 쓰시게 되면 경제가 더 잘 들어갑니다. 그것도 있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부동산보다 연금이 훨씬 더 우리나라의 좀 건강한 자산이고요. 그래서 연금을 더 많이 준비하셔야 되는데 이 준비가 좀 약해요. 네. 제가 이제 약간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변비에 걸렸다. 잘 먹고 잘 축적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또 잘 써야 되는데. 싸는 것에 대한 관심이 예. 없다. 예. 근데 먹고 안 싸면 병에 걸립니다. 네. 이제는 우리가 좀 연금을 통해서 소비나 네. 쓰는 것에 대한 또 이런 고민도 좀 더 하셔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모두가 알아야 될 지식을 배운 것 같습니다.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도 자주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빠짐없이 혜택 누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이영주 연금박사 상담센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